자, 오늘은 오프사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예전에 제가 오프사이드에 대해서 썼는데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업, 위, 다운, 아래, 업, 다운, 다운사이드에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프, OFF, 오프사이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어에다 비읍, 업사이드가 아니라 오프사이드, 옵사이드라고 발음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옵사이드.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업사이드야, 오사이드. 업, 위, 다운사이드 아닙니다. OFF. 우리 지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오프, 사이드, 우리 지역. 자, 축구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 28일에 쓴 글입니다. 자, 오프사이드의 모든 것. 업사이드야, 오프사이드야. 정답은 OFF 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그래서 옵이라고 발음하는 게 낫습니다. 옵사이드, 오프사이드. 이러면 좀 어색하니까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동 판독 시스템,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된 12개의 추적 카메라로 모든 선수의 움직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옵사이드의 오해와 심판 판정 시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Semi Automated Offside Technical, SAOT, 옵사이드 반자동 판독 시스템. 여기서 반자동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다 보는데 거기서는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D로 구현하여 더욱 실감나고 정확한 옵사이드 판정을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옵사이드가 사실은 심판의 눈으로 이겨보기 때문에 사실은 옵사이드가 많았는데도 정확하게 못 봐서 인정된 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현재 요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자, 이걸 딱 보면 그냥 단순히 요 그림만 봤을 때 누가 수비수고 누가 공격수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직 옵사이드에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현재 옵사이드고 여기서 보면 이 노란 선수가 수비수입니다. 최종 수비수. 그리고 요 흰 선수가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선수에 보면 그러니까 옵사이드 기준이 이 발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동일선상이라는 게 발을 기준이 아니라 공을 다룰 수 있는 모든 부위, 신체의 모든 부위. 그러니까 손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빼고, 손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손으로 축구하는 게 아니니까. 닿는 모든 부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발이 기준이 아니라 여기 수비수, 요 무릎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딱 끊는 겁니다. 위에서 칼로 자르실이 딱 자랐을 때 여기 하얀 선수의 뭐 무릎이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 어깨도 넘어갔죠. 요 팔은 상관없는데 어깨가 넘어갔으니까 옵사이드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건 다 온사이드로 인정됐죠. 사람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보이면 이 사람이 최종 수비수. 그 다음에 넘어간 거. 여기 정확히 여기 넘어갔네요. 발끝, 무릎, 어깨. 이렇게 넘어간 부위를 지금 3D로 입체적으로 위에서 칼로 딱 자르듯이 딱 봤을 때 여기 넘어가죠. 발끝, 무릎, 여기 얼굴 이쪽도 살짝 넘어갔네요.
여기 좀 끊겨서 안 보였는데 여기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옵사이드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발의 기준이 아니라 수비수의 공 닿는 모든 부위 요거로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 아까 설명해 주셨고, 자 이때 기준 봅시다. 패스하는 공격수의 발에 공이 딱 닿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팀 공격수가 볼이 공격수 발에 볼이 딱 맞는 순간에 다른 공격수의 위치입니다. 공을 받으려는 공격수의 위치가 두 번째 최종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 여기서 동일선상은 온사이드입니다. 동일선상이라는 거는 여기 아까 보셨을 때 여기가 동일선상입니다. 그럼 이 선수가 좀 뒤로 조금만 빠져 있으면 온사이드가 되는 거죠. 자, 동일선상은 온사이드. 그런데 동일선상이라도 손팔은 동일선상에서 넘어가도 상관이 없으나 다른 몸의 부위는 넘어가면 무조건 옵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손으로 팔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모든 신체 부위는 옵사이드가 됩니다. 두 번째 최종 수비수 기준은 뭐냐? 위에 사진처럼 발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봤을 때 손팔을 제외하고 수직선을 그었을 때 닿는 몸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최종 수비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골키퍼를 제외하고 최종 수비수가 아닙니다. 골키퍼가 수비수보다 앞에 나와 있다면 골란 쪽에 가까이 있는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선수가 최종 수비수가 됩니다. 뭐 뒤에 한번 또 설명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SOAT, SOAT 12대의 전용 추적 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수 개개인의 위치 및 신체 부위를 초당 50회 빈도로 촬영해 정확한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공인구가 알릴라 많이 잘 알린다는 거죠. 심은 관성 측정 장치, 여기 공 안에 요 센서, 요거가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센서가 초당 500Hz에 달하는 공의 위치 데이터를 감지해서 공을 가진 선수가 킥하는 순간, 그러니까 공을 여기 발에 딱 맞는 순간 충격이 갈 거 아닙니까? 이때를 딱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최종 수비수 다음에 위치를 딱 잡는 겁니다. 12대 카메라가. 그래서 여기 똑바로 보라는 거죠. VAR, VAR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똑바로 봐라. 요 바룸에서 5명이 보고 심판한테 헤드셋으로 해서 옵사이드에서 알립니다. 그 알릴라는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의미였답니다. 4강부터는 아랍어로 알힐름, 꿈이라는 뜻, 알힐름, 요 공인구로 작년에 월드컵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킥하는 순간, 공이 발에 딱 맞는 순간에 이제 50Hz로 쫙 가니까 그 다음에 최종 이제 수비수 앞에 공격수, 요 공격수 공이 딱 닿는 순간 요 위치, 요거를 카메라가 추적해서 위에서 딱 끊어서, 그래서 골이 많이 났지만 옵사이드가 많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설명드린 거고. 자, 그러면 옵사이드에서 이제 다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모든 규칙에는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룰을 한번 봅시다. 옵사이드란 축구 경기에서의 반칙으로 축구에서 같은 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프, 같은 편, 사이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입니다. 신사 스포츠라고 해서, 안 그러면 미리 매복해 놓는 거죠. 만약 옵사이드가 없다면 골대 박스는 완전 돗대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골 넣으려고 여기 빠글빠글 몰려있고 여기서 뻥 차가지고 어떻게 우겨 넣으려고, 뭐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기 때문에 축구가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옵사이드를 만든 겁니다. 옵사이드. 네모가 골키퍼고, 요 진한 게 수비수, 요 빨간 거 세모가 공격팀, 요거 노란 거는 공, 요건 공의 움직임입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옵사이드 보면 이제 여기 파란 선수들이 이제 수비수인데 골키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골키퍼 포함해서도 이제 포함하면 상대편 최종 두 번째 선수죠. 이 사람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보겠죠. 이 선수가 1번, 그 다음에 이쪽 골대 가까이 있는 사람 2번. 이 두 번째 선수보다 얘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땅 차주니까 그럼 이제 옵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선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이 뭐냐? 항상 수비수의 그 발이 아니라 팔을 빼는 모든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옵사이드의 두 번째 선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죠. 발이 아니라 손과 팔을 제외한 닿는 모든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만 딱 봐도 수비수가 누군지 공격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 라인이 여기에 거져 있잖아요. 만약에 하얀 선수가 수비수라고 하면 여기 무릎 라인으로 가야 되죠. 무릎 라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하얀 선수가 만약에 수비수면은 이건 옵사이드가 아니라 온사이드입니다. 왜냐면 라인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 무릎 있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노란 선수가 여기 선 거져 있는 데가 어딥니까? 노란 선수 무릎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얀 선수가 공격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옵사이드가 됩니다. 자, 그럼 팔은 어디까지냐? 여기 겨드랑이 여기 부인을 옆으로 딱 껐을 때 여기까지는 핸드볼이 아닙니다. 그 밑으로는 핸드볼입니다. 요게 많이 헷갈리는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파 규정에는 핸드볼 반칙을 결정하기 위해 팔의 위쪽 경계를 겨드랑이 밑부분과 일직선을 이루는 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겨드랑이 밑부분 여기 딱 나뉘는 부분에서 일직선으로 옆으로 딱 끊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핸드볼이 아닙니다. 이 밑으로는 핸드볼이고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가도 사실은 옵사이드는 아닙니다. 옵사이드는 이 어깨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옵사이드의 예외사항은 무엇일까요? 자, 골킥, 코너킥, 스로인, 던지기. 이 세 가지 상에서는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제 골킥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적용이 되면 만약에 이제 골킥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만약에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밑에서 이제 골킥을 우리가 뻥 차요. 그러면 지금 여기 최종 수비수가 쫙 달려오면 여기까지 달려오면 요 빨간 공격수들은 어떻게 해? 뒤로 쫙 물러나야지. 여기 빨간 공격수가 앞에 있으면 최종 수비수보다 앞에 있으니까 옵사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골킥 할 때는 또 최종 수비수가 싹 일로 파란 선수가 달려오겠죠. 빨간 선수들은 또 뒤로 후퇴해야 되죠.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골킥 상황에서는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코너킥 상황. 코너킥 상황에 옵사이드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공을 차는데 최종 수비수가 야 올려 하면서 쫙 올라가면 여기가 최종 수비수 위치니까 여기보다 앞에 나가면 옵사이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골 때리겠죠. 코너킥 나오면 무조건 최종 수비수는 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달리다가 이쪽에 뒤에서 좀 늦게 딱 출발하든지 아무튼 이런 현상이 생겨서 요거는 코너킥은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너킥 때 여기 골대 라인 안에 들어가셔서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던지기 상황일 때 여기서 이제 우리 공격팀이 던지기를 하는데 옵사이드가 적용이 되면 최종 수비수가 올려 해서 여기까지 올리면 다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 재미예요 이게. 그래서 오프사이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조기 축구할 때 이 던지기 상황에서 모르는 그 고문이 야 올려 라인 올려 옵사이드 만들어 해가지고 욕 겁나 먹은 적 있습니다. 그 선배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옵사이드 해제 사항은 던지기, 스로인, 그리고 코너킥, 골킥 상황에서는 옵사이드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공격수가 빨간 세모가 공격하는데 최종 수비수가 있는데 이 앞에 막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부분. 요게 이제 옵사이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피파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파란이 어태커로 파란 게 이제 어태커고 그리고 이제 레프리 심판 주심 그리고 이제 부심 레프리라고 합니다. 노란 게 이제 디펜더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공격수가 킥을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수가 여기에 우리 팀이 노란 게 수비수고 파란 게 공격수인데 지금 최종 수비수보다 앞에 있죠. 근데 여기서 슛을 했어요. 골인이 됐어. 자, 옵사이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옵사이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A라는 선수가 골키퍼의 시야를 가려서 만약에 이 이득을 얻었다. 시야를 가렸다 이러면 옵사이드가 되는 거고 A라는 선수가 약간 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왔다. 그러면 골키퍼 시야도 안 가리고 이 공격에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골이 넣었으면 온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슛했습니다. 근데 옵사이드입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A 선수가 골키퍼의 시선을 가려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선수가 옵사이드에 위치해 있지만 골키퍼 시선을 가리지 않고 약간 옆으로 요 정도 있었다. 그렇게 될 때는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여기서 지금 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수비수가 벽을 쌌죠. 근데 공격수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을 빵 찼어요. 자, 이때도 옵사이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이제 요 공격수들이 위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옵사이드라면 공격수들로 인해서 골키퍼의 시선이 가려지는 등 방해가 있을 때는 옵사이드가 되는 거고 온사이드는 이 공격수들이 서 있는데 골키퍼 시선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 방해하지 않았다. 이러면 온사이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킥 상황 때 수비벽 뒤에 공격수들이 옵사이드에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리킥을 찾고 이 공격수들로 인해 골키퍼의 시선이 가려지는 등 방해를 받은 경우라면 옵사이드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옵사이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수들이 골키퍼의 시선을 가리지 않거나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옵사이드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도 지금 똑같이 파란색이 공격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옵사이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선수가 공을 지금 이 선수는 옵사이드의 위치에 아니지 않습니까? 일로 그냥 자 간접 프리킥 상황 때 벽을 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습니다. 빵 쐈습니다. 일로 패스를 했죠. 차는 순간 이 사람은 옵사이드 위치에 아니니까 뛰어들어가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패스를 해서 이 사람이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자, 이 프리킥을 직접 슈팅하지 않고 쭉 밀어줬습니다. 이 선수는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온사이드입니다. 여기 최종 공격수보다 뒤에 있었으니까. 그 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패스를 받은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 있는 벽 뒤에 있던 공격수에게 연결했을 때 이것은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져서 지금 공이
이 최종 수비수보다 이제 더 앞에 가 있을 때는 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격수들보다 이 공이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준이 공이기 때문에 공보다 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패스할 경우에는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종 수비수까지 다 제꼈을 때 그 다음에 기준이 공입니다. 공보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찔러주면 옵사이드가 되는 거고 공이랑 동일선상에 있으면 옵사이드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수비수와 골키까지 다 제낀 상황에서 공보다 앞에 있는 공격수한테 패스하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독 드리블로 막 여기까지 몰고 갔는데 그럼 최종 수비수 다 따돌리고 골키퍼만 남았어요. 아니 골키퍼도 없어. 근데 우리 공격수가 여기 앞에 있어. 공보다 앞에 있어. 툭 찔러줘서 넣으면 이거 옵사이드입니다. 공보다 뒤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독일 월드컵 때 그 손흥민이 넣었던 거. 상대 두 번째 선수가, 최종 수비수가 골키퍼 빼고, 우리 하프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진영이 아니죠. 우리 진영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 넘어왔을 때는, 자, 우리 선수가 잡았습니다. 근데 A 선수가 지금 상대 진영에 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옵사이드가 됩니다. 이때는 상대 진영 가 있을 때는 옵사이드가 되고, 상대 두 번 선수가 여기에 다 넘어왔는데, 이때 우리 선수가 이 사람 최종 수비수보다 뒤에 있다. 더 앞에 가 있죠.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옵사이드인데 얘가 우리 진영을 다 넘어왔을 때는 이게 옵사이드가 적용 안 됩니다. 이때는 온사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다 넘어왔을 때는 출발 시점입니다. 이때는 하프라인이 기준이 됩니다. 요거 손흥민이 여기서 넣어서 온사이드가 된 겁니다. 손흥민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앞에 가 있었으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손흥민은 여기 뒤에서, 손흥민 선수는 뒤에서 최종 수비수 하프라인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온사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온사이드로 2대0으로 이긴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자, 골키퍼, 여기 골키퍼인데 골키퍼까지 다 제꼈습니다, 제가. 근데 A 선수가 지금 공보다 앞에 있잖아요. 이때 패스해줘 넣으면 요거는 옵사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볼보다 앞에 있는 A에게 패스하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근데 볼이랑 동일선상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툭 찔러졌을 때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이때는 온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볼을 플레이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때 볼이 골포스트는 뭐예요? 길다랗게 세워져 있는 거죠. 크로스바이 가로대. 우리가 말하는 골대라는 거는 이제 이게 다 저기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요 세로 기둥을 골포스트 가로 요걸 크로스바라고 합니다. 심판 상대 선수에게 맞고 튀어나왔거나 굴절된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공격수가 공을 터치하면 오프사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자 내가 공을 빵 차는 순간 벌써 우리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포스트 맞고 튀어나왔어요. 이때는 기준이 항상 맞는 시점에 그 사람 위치입니다. 골대를 맞고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왔을 때 옵사이드입니다. 심판을 맞고 나왔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상대 선수를 맞고 튀어나왔거나 굴절된 경우에도 오프사이드인 위치한 선수가 터치하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대한축구협회 최신 축구 규칙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쭉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오프사이드는 끊임없이 이제 오프사이드가 사실은 이게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옵사이드가 없으면 사실 축구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축구가 좀 알아야 재밌죠, 룰을. 그래야지
축구가 더 재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림판에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축구랑 농구랑 요거 이제 룰만 알면 상당히 재밌거든요. 축구랑 농구랑 가장 큰 차이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림판은 좀 편한데. 자, 보시면, 자,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인이 있는데, 공이 있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축구공입니다. 축구공을 눈에 확 띄기 위해서 색깔을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축구는 방금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금도 라인도 이렇지는 않죠. 라인도 뭐야? 라인도 약간 그게 있죠. 라인도 두께가 있죠. 두께.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축구는 방금이 없습니다. 보시면 라인에 이만큼 왔다. 이거 인입니다. 여기가 아웃이고, 여기가 아웃이고, 라인 바뀌라고 할게요. 라인 바뀌고, 여기가 라인 아니면, 자, 공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공이 둥글기 때문에 입체적인 구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애매합니다. 라인 다 이렇게만 걸쳐 있어도 얘는 온입니다. 완전히 라인을 벗어나야지만이 아웃입니다. 요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위에서 봐야 됩니다. 위에서 칼로 딱 위에서 끊었을 때 닿나 안 닿나,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에. 자, 축구는 그래서 골인일 때 항상 요거 라인 보죠. 위에서 보잖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축구는 방금 요만큼 넘어갔다가 아웃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잘 모르는 친구가 막 빡빡 우겠는데 절반 넘어가면 아웃이라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가야지 아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축구랑 농구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게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축구는 이제 공이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축구 선수가 이 라인 밖으로 가서 여기서 헤딩해서 공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인입니다. 온입니다. 온. 근데 이게 이제 축구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근데 라인이 이렇게 나갔을 때 뭐 발을 뻗어서 안으로 찬다든지 하면 아웃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발을 뻗어서 헤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을 살렸다. 그때는 그냥 온입니다. 오프가 아니고 아웃이 아니고. 근데 농구는 다릅니다. 농구는 이렇게 있을 때 공이 이렇게 바닥으로 나가면 아웃이지만, 공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이 선수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아웃입니다. 공이 떠 있을 때 선수가 이 다리는 요 안에 있고 몸을 붕 점프를 뛰어서 쳤다.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인이 됩니다. 아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축구랑 농구랑 차이점이 이겁니다. 축구는 이게 나갔을 때 선수가 나가면 아웃입니다. 하지만 공이 요까지 라인까지 살아있는데 선수가 이렇게 나가서 차도 이상 없습니다. 인이 되는데, 농구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선수가 이제 여기 발로 밟고 가서 치면 아웃이지만 여기서 붕 점프를 떠서 탁 쳐서 들어왔다. 공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농구는 인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축구는 라인까지만입니다. 라인 넘어가면 무조건 아웃이고 농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떠 있을 때 선수가 점프를 떠서 살려도 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프사이드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거 뭐 돈 내는 줄 알고 구독료 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